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LG 올데이그램 13인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모델은 프로세서는 i3 7100U가 장착됐고 메모리는 4GB가 온보드된 모델입니다. 추가의 램 슬롯이 있어서 램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외형을 좀 먼저 보죠. 네, 화면 13인치 형태이고 좀 화면은 좀 작습니다. 네,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화면이 작고 또 휴대성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작아서 좀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네, 상단 부분과 상단, 하단 부분, 네, 베젤은 좀 넓지만은 상단과 측면 부분 베젤은 상당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야각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IPS 패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플리커 프리가 적용되어 있는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단 부분의 두께를 줄이는 데 역할은 하고요. 대신에 카메라 부분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위치 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좀 더 유리한데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인치이지만 상당히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컴팩트하게 잘 나왔고요. 내부에도 배터리가 66W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66이 아니라 60 네, 와트시의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 상당히 용량이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더 고용량으로 들어간 그 삼성 모델이나 아니면은 15인치 모델, 네, 올데그램 15인치 모델과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몸체는 작지만은 신형 배터리, 고용량의 신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외형부터 보면은 네, 측면 부분에 보면은 USB 3.0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다른 부분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 단자가 들어있는데 풀사이즈 HDMI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한 젠더를 이용하지 않아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USB-C 단자가 있고 전원 상태 등과 하드디스크 액세스 등이 하드디스크는 아니지만 액세스 등이 측면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켰을 때는 네, 화면을 봤을 때는 그 전원 상태를 물론 확인은 가능한데 이쪽 부분에 확인은 가능한데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 보이나요? 이쪽 부분에 빛이 들어옵니다. 확인 가능한데 따로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무슨 등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전원 등이 키보드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면은 또 USB 3.0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네, 컨시더 락홀이 있어서 잠금 장치 같은 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터치패드가 있고 일단 잠금 좀 풀겠습니다. 네, 핀번호로 해서 좀 잠금 해제를 했고 네, 좀 너무 밝게 되어 있네요. 화면은 플리커 프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화면 밝기를 좀 어둡게 하더라도 네, 어둡게 하고 밝게 하더라도 화면 떨림 없이 일정하게 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장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USB-C 단자가 있어서 USB-C를 이용하는 모니터나 아니면 외부 장치와 쉽게 연결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도 좀 보겠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는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한 키보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이전에 LG 그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게만 너무 좀 줄인 나머지 키감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올데이 그램 넘어오면서 키보드 타이핑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봐도 키도 상당히 단단하게 잘 잡힌 느낌이 들고요. 네, 지금 글자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글자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 쳤을 때도 글자가 잘 쳐집니다. 네, 글자가 잘 쳐지고 키보드가 상당히 단단하게 잘 잡힌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이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타가 확실히 좀 덜 나고요. 키가 잘 잡힌 느낌이 들고요.
키는 조금은 단단한 형태입니다. 조금 누를 때 반발력이 조금 더 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가 가능해서 어두운 밤에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키보드 타이핑 할 때 화면이 좀 흔들려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테스트 좀 해봤었는데, 이게 그냥 단단한 바닥에 있는 상태로 했을 때, 뭐 책상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뭐 따로 연결된 건 없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죠? 지금 이쪽은 키보드 입력하는 부분 보이고, 그럼 제가 타이핑을 했을 때, 일반적인 타이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게 화면이 흔들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화면 잡아두고요. 한번 해보자. 네, 지금 조금 흔들리는데, 네. 네, 아주 이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조금씩 이렇게 칠 때 조금 미세하게 흔들리긴 합니다. 화면이 조금 앞뒤로 이렇게 살짝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흰색 화면만 띄워놓고 보면은 사실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막 이렇게 치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그쵸? 마이크 두들겨서 좀 강하게 치더라도 확인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좀 검은색 배경이 보면은 이게 흔들리는 게 조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기 치면은, 네, 이 정도 칠 수는 안 됐지만은 제가 손 여기다 꽉 올리고요. 자, 이 부분은 다른 노트북과 또 테스트할 때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화면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 감지는 됩니다. 이 부분, 힌지 부분을 잡는 부분의 좀 유연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씩 이런 부분 생기고, 대신에 흰색 배경을 테스트했을 때는 전혀 이런 부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제가 사용해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흔들리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키보드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좋아져서 타이핑감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운드 테스트도 해볼 건데, 화면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보죠. 사운드 좀 올려놓고, 이거 아니군요. 네, 사운드 좀 올려놓고, 화면 최대화로. 네, 화면은 상당히 밝고 시원합니다. 네. 사운드도 지금 음악만 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운드가 이 측면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는 지금 타공망이 없고요. 사운드가 실제로 안쪽에서 보면 측면으로 나가도록 방향이 되는데, 이쪽 부분 좁은 틈 부분으로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을 때, 인출하고 봤을 때 소리가 이쪽하고 나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달라지죠. 지금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한번 재생해보면,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들냐면은 목소리 들을 때 확실히 좀 느껴지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게 너무 잘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소리가 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나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야 귀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줄어드는데, 이걸 들었을 때는 확실히 사운드는 측면 방향으로 해서 나오도록 소리를 한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리가 목소리나 아니면 음악이랑 같이 들리는 부분들, 아니면 목소리만 좀 나오는 부분 들었을 때 확실히 좀 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들리고요. 네, 이쪽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조금 이렇게 좀 공간감이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네,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사운드는 조금 스피커 부분을 아래쪽 부분에 타공을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바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이 노트북에서 게임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발열은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테스트 해봤습니다. 3D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좀 일부 좀 부하를 걸어봤을 때 GPU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이게 결국 CPU 온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높게 올라간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83도까지 올라갑니다. 83도까지 올라가고, 그때 물론 팬도 동작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내부에 팬이 하나만 있어서 그 열을 제어하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게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부하를 좀 많이 거는 작업을 계속 했을 때는 조금 온도가 조금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노트북으로 사실 그 게임할 목적으로 이런 노트북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고, 사실은 업무용이나 아니면 뭐 사진 확인하거나 동영상 확인하거나 뭐 웹서핑 한다거나 뭐 그럴 용도로 쓰는 게 보통일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발열은 그렇게 높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잘 유지합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그 노트북을 고를 때 상당히 많이 요구되던 부분이 팜레스트 부분에 발열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키보드 윗부분에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노트북은 바닥에 놓고 팬이 빨리 돌아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손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뜨겁다면은 여름에 사용할 때 생각해보면 상당히 끔찍할 겁니다. 많이 뜨겁고. 근데 이 노트북은 발열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단 부분에 몰려 있고요. 실제로 그 열이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손을 올리고 올려놓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이 차갑습니다. 예, 이 부분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래서 키보드 타이핑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에 땀이 많은 분들도 사용할 때 그렇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좀 보면은,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4GB가 온보드 되어 있고 추가로 램을 증설할 수 있는 형태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 메모리만 사용하면은 싱글 채널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싱글 채널로 동작해서 3D마크 테스트 해보면은 점수가, 지금 보면은 610점으로 되는데 600점대, 마이너 640점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하면은 900점 약간 후반대 점수가 나옵니다. 적어도 900점 초반대 정도 나오는데, 사실 듀얼 채널로 대부분 다 구성은 됐긴 한데요. 근데 이 LG 노트북 중에 올데이그램 중에 보면은 대부분 다 싱글로 일단은 출시를 하고 램을 증설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실은 램은 업그레이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그래픽 성능이 좀 안 나온다,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램을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SSD 성능도 좀 볼 텐데요. 지금 이 정도 성능 나옵니다. 이렇게 수치만 보면은 대략 아실 텐데, SATA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속도는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M.2에 꽂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메모리 SSD를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NVMe 되는 프로토콜 되는 SSD를 장착해도 인식은 하긴 합니다. 성능도 뭐 다는 안 나온다고 좀 어느 정도 락을 걸어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용량을 좀 더 높이고 SSD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은 램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 SSD를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패드의 성능도 좀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성능이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터치패드를 했을 때 다른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조금 거칠게 움직이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 프로그램에 띄워서 확인해보면 더 정확히 나오는데, 네, 마우스 감도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터치패드도 그대로 응용이 됩니다. 이걸 확인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빨리 움직여보면 이제 1초의 신호를 터치패드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면은 지금 99, 100은 좀 안 나오네요. 100일까지 잠깐 나왔다가 99 정도 나오는데, 제가 흔들고 놓으면은 이 응답 속도가 지금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보면은 거의 10ms에 근접을 합니다. 일반 USB 마우스로 해보면 뭐 0.1대 정도 나오긴 하는데, 신호율을 봤을 때 신호율도 100으로 해서 100Hz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다른 대조군의 뭐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보면 그거는 한 138, 140까지도 나오는데, 이거는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신호율이 좀 떨어지고요. 응답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10ms 정도까지 넘어가면 좀 많이 느린 건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높게 나오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 겹치면 더 성능 나올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느끼냐면은 이걸 갑자기 뭔가 영상 보고 있다가 그만두고 이 화면을 이렇게 넘길 때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밀었는데 바로 안 올라가고 조금 뒤에 밀려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때 조금 끊겨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옮길 때 지금 또 바로 안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밀면은 조금 있다가 반응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터치패드의 반응 속도를 그 즉각응답으로 바꿔놓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터치패드가 성능이 조금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발견을 됐고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터치패드를 굳이 생각해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 물론 마우스를 사용하면은 전혀 이거는 문제될 건 아닙니다. 터치패드 전혀 쓰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야외에 나가서 터치패드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고 하면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맥북이랑 비교하면 더 심하게 차이가 날 거고요. 이걸 좀 심하게 바로 한 방에 비교되게 좀 보여드리면은 원래 이 화면을 핑거 줌으로 아주 쉽게 확대하고 축소가 가능해야 되는데 해보면 지금 바로 안 되죠. 좀 끊어져서 올라갑니다. 그쵸? 지금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줄어들죠. 네. 지금 클릭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끊어져서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그러죠. 끊어지죠. 이게 원래 부드럽게 이렇게 확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예. 아무래도 신호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건데요. 네. 터치패드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보면 이 부분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은 없는 내용이 하지만은 기본으로 있는 터치패드는 성능이 나쁘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면의 선명도 그리고 화면 밝기를 줄였을 때 플리커 프리가 다 적용되는 부분들 해서 화면에 이 보면 두께도 꽤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휘어도 잘 안 부러지게 되는 그런 화면이 적용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고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요. 다음에 물론 이 노트북이 더 좋게 나오는데도 영향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박혀서 더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카메라 위치는 상단으로 다시 옮겨가고 네, 하던 부분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넓게 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바뀌고 그냥 터치패드도 좀 더 좋게 놓고 스피커 부분도 하단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스피커의 그 사운드의 방향성을 좀 더 잡는다면은 훨씬 좋은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이 화면도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네, 화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빛 반사를 좀 줄이는 코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리고 이 노트북 진짜 배터리는 진짜 오래 갑니다. 네, 배터리 부분은 확실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배터리는 진짜 확실히 오래 가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잡는다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움은 났습니다. 네, 올데이 그램 13인치 네,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들 한번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